반갑습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대부 중개업, 그리고 대출 상담, 여러 가지 잡다한 잡일을 하는, 잡부 김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 점수제로 바뀐 이유와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은행이 신용 점수제로 대부분 바꿨는데요. 우리 그 토스나 그 나이스나 카카오, 뭐 KCB 여러 군데 보면 신용 점수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 금융사에서는 등급제로 아직도 표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등급제에서 신용 점수제로 바뀐 이유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김 소장은 네이버상에 이렇게 김 소장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스타트 김 소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새 운동도 하고 뭐 오만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상 활동 중에 이제 하나의 금융생활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신용 점수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 아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한 20대에서 한 30대 중반까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고생을 해보셨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 특히 은행권 쪽에 주심 쪽에 한번 되어 보신 분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 신용 점수가 과거 2021년도 1월 1일 이전에는 신용 등급 제로, 뭐 1등급, 2등급, 3등급, 10등급까지 운영을 되다가 2021년도 1월부터 신용 점수제로 변경된 것에 대한 이유와 그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것입니다. 아우, 입이 마르네요. 참 어렵네요, 이게. 신용 점수에 대한 것을 처음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제 동영상 앞에 영상과 그 앞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제 그 유튜브 내용상의 링크를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일단은 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신용 등급제에서 신용 점수제로 변경의 이유. 본래 아래에 예시처럼 시용 1등급에서 10등급 이렇게 점수제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에서 10등급까지 각 나이스 업체, KCB 업체, 신용평가 업체 두 군데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마이크레딧, 올크레딧 이렇게 표기가 되고 각 금융사마다 점수 구간대가 다 달라요. 만약 6등급 기준이라 하면은 뭐 금융사마다 다르겠지만은 이 나이스에서 표기하는 점수에서 구간대를 정해요. 등급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제 고객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거죠. 금융사에서. 이런 이제 아래 신용평가업체에서 나이스, KCB 두 군데에서 이제 고객별로 수집한 정보를 기준으로 신용 점수를 각 금융사 뭐 필요한데 이제 알려주겠죠. 어차피 신뢰도를 점수를 환산을 해서 표기를 한 게 신용 점수란 거로 보시면 됩니다.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각 금융사 등에서 이제 또 이걸 가지고 자체 기준으로 위와 유사한 신용 등급표를 만들어서 또 고객의 금융 활동, 자, 뭐 대출이라든지 카드 발급이라든지 보증서 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해당 금융사는 해당 이제 고객의 신용 정보 조회를 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신용 등급 내에 있어야만 이제 금융 활동에 필수적인 대출, 카드, 뭐 발급 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제 6등급과 7등급을 예시로 본다면 1점하고 2점만 차이만 나도 보시면 665점 6등급 마지노선이에요. 7등급 마지노선은 제일 높은 게 664점. 그리고 여기는 나이스였고 여기는 올 크레딧이에요. 1점 차이밖에 안 돼. 6등급, 7등급 등급제로 가버리니까 7등급은 신용카드 발급 안 돼요. 6등급 돼요. 이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그냥 점수제로 그냥 전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아직도
이거를 봅니다. 형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6등급이냐 7등급이냐에 따라 금융활동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런 점수 차이, 이 지금 등급 때문에 6등급이냐 7등급 때문이냐의 차이 때문에 점수는 1점밖에 차이 안 나지만은 신용카드 발급 거절 6등급 이내 가능, 7등급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등급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이것도 지금도 아직도 등급제 그대로 현재 2022년 8월 26일 현재 저녁 7시 50분 전 금융사 다 동일합니다. 1금융사 일부 제외하고요. 주택금융공사 쪽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연체라든지 신용불량이냐 과거 히스토리 고객의 과거 이력을 보고 등급에 따라 금리나 한도라든지 그런 차등이 좀 적용되겠죠. 그리고 대출 취급 거절 6등급 이내에 들어와야만 대출 취급해주겠다. 7등급 되면은 1점 차이라도 알짤 없습니다. 바로 컷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분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나 신용대출을 좀 과다하게 쓰고 있는데 담보대출로서 이 대출을 상환하고 부채를 대출 내겠습니다 하면은 7등급이라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취급 거절 없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작성은 해놨기 때문에 일단 예로 이제 이렇게 금융활동에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등급 간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점수 차이가 20점에서 30점대. 자, 여기 보시면은 거의 뭐 4등급, 5등급 올려가려고 하면 최소한 30점에서 20점, 30점 팍팍 올라가야 돼요. 차이 갭이 발생하죠. 엄청납니다. 만약에 690점에서 768점 가면 100점 올라가야 됩니다. 5에서 6등급에서 올라가려면 60점 차이 납니다. 7등급에서 6등급 100점 차이 납니다. 엄청나죠? 또 여기는 지금 K12 올크레딧이고 나이스에서는 7등급 기준에서 6등급 60점, 65점, 100점 이게 구간마다 다 달라요. 보이는 게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이제 보이스피싱 문자가 오잖아요. 우리 고객님 연리 2.3%에 대출이 됩니다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연락이 와요. 전화해가지고 등급 상향 때문에 등급이 안 좋으시니까 등급 상향 때문에 선입금 하셔가지고 일단 대출 상환하시고 하자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어플 같은 것도 깔아라고 하고 스미싱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 사기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등급 차의 어려움 때문에 따라 이제 고객의 불만이 누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이제 변경이 되면서 고금리하고 이제 사금융 등으로 유입이 좀 많이 되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 그래도 가계 경제도 좋지 않은데 이거를 민생경제 내용을 파악한 후에 이제 조치를 하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경기도 쪽에 보면 이재명 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 영향이 좀 있죠. 나머지 제 정치적으로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이에 21년도 1월 1일부로 점수제로 전환되면서 1점 단위로 시험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거는 말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은 아직은 전 금융사들은 일부 제외하고는 여기 보시다시피 나이스와 K10에서 제공해준 점수 기준으로 등급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거예요. 1금융사부터 2금융사, 마지노선 저축은행까지 그리고 대부업체도 똑같이 본다 보시면 됩니다. 신용점수로 전환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알다시피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의 모든 금융기관과 신용평가 업체에서는 신용 등급 정보를 가지고 등급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 점수제로 사용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다만 아직도 아까 방금 똑같은 얘기는 점수 구간에 따른 신용 등급을 통계상 그리고 누적된 데이터로
확인하기 때문에 예로 들어가 지금 보면은 연체 이력 과다 부채 다중 채무 등 이런 자 누적된 데이터 빅데이터겠죠. 보시면은 왜 제가 여기 노란색 약간 연노란 빨간 이 구간대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연체라든지 그리고 9에서 10은 어차피 신용불량자 최악의 단계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장기 연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수 구간에 따라 가지고 누적된 각 금융사마다 리스크가 있어요. 뭐 대출 한 개 해주고 사고 생겨가지고 뭐 지점에 평가 안 좋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수신계는 어차피 예금을 유치하는 건데 여신계는 대출을 해주는 쪽인데 거기서 사고가 자꾸 생기면은 여신계 직원 잘립니다. 저 딴 데 보내요. 농협 같으면은 대부계 이제 여신계 이제 담당자가 저 농약 팔러 가야 됩니다. 비료 팔러 가야 되고 비료 창고로 그냥 보냅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예로 그냥 설명드렸어요. 진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각 금융사에는 이제 신용 등급을 이제 어차피 내부적으로 활용을 해요. 외부적으로 점수를 한다 하지만은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셔요. 21년 1월 1일 이후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변경되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신용등급을 각 금융사에서 자체적으로 점수를 기반으로 구분하여 각 금융사에 활용하라 합니다. 자, 여기 토끼로 비웃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뭐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고객분들 지금 예로 토지나 상가 뭐 아파트 주택 일단 중개를 하기 전에 미리 담보부에서 대출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대출을 이용하실 분들 때문에 미리 선결로 해서 알아봅니다. 중개 해당 매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 법령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대부업을 하게 되었고 어 대부 실적은 없어요. 그냥 말만 대부업자죠. 근데 얼굴은 대부업자처럼 생겼죠. 아, 무서운 사람 아니죠. 착한 사람이에요. 일단 바뀐 건 없습니다. 말만 바뀌었죠. 법령만 바뀌었고. 근데 신용관리는 항상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일상생활 필수적인 금융활동에 제약이 없으시길 제가 항상 당부를 드려요. 저도 예전에 한번 몇 번 총각 시절 연체도 해보고 신용카드사에서도 연락도 오고 그리고 연체가 만약에 시작된다 하면 최소 3에서 5에서 기한을 줘요. 연체 이력이 카드가 만약에 카드 대금 결제를 1일날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근데 5일 이내에 그 대금 입금을 하면은 연체 이력을 안 띄워요. 대신에 그 기한이 지나버리면 단기 연체로 뜨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 납입할 경우에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덜렁덜렁 되시면서 이자 납입이라든지 대금 결제라든지 항상 수시로 통장 잔고를 확인하세요. 그 단기 연체 잽잽잽 우리 복싱에 잽잽잽 작게 맞은 게 더 아파요. 크게 맞은 것보다. 그리고 작게 많이 맞은 게 골병이 들어요. 그거를 나이스에서 고객의 히스테리를 보면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K12는 그 고객이 얼마만큼의 잽을 맞았고 훅을 두드려 맞았냐 그거를 표시를 하는 거고 나이스는 그 잽을 맞았는데 누적이 됐는 데미지를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통장 잔고를 잘 관리하시고 혹시나 연체가 발생하신다 하면 우리 그 신용평가 그 신용회복위원회 각 소재 지역 내 신용회복위원회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든지 단기 연체 아니면 과다 부채로 본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 바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요청을 하십시오. 공공기관이고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을 하십시오.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때문에
아까운 목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최소한 한 수십억 정도는 돼야지 뭐 고민을 해볼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분들 중에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때문에 주식 뭐 비트코인 뭐 그런 것 때문에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밖에 나가면 일거리 많아요. 그 노가다 하루 20만원 진짜 골병 드는 노가다 25만 30만짜리 하면서 갚아요. 갚으시면서 라면도 사먹고 짜장면도 사먹고 탕수육도 사먹고 치킨도 사 드시면 됩니다. 갑자기 또 쓸데없는 소리 했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화로 뵙겠습니다. 다음 화는 어떤 걸로 갈까요? 감사합니다.